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극인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타난 광기와 진실한 사랑, 이 텍스트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하르트 바그너는 유명한 독일의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오페라의 특징은 노래나 이런 음악도 물론 오페라니까 당연히 들어가지만 스토리, 그러니까 서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작품도 바그너의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실제 이제 이 소재는 신화에 나오는 소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재가 나오고, 또 중세 기사 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사 문학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의 바그너거든요. 중세 기사 문학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이승간의 사랑과 또 왕과 신하 사이의 어떤 의무, 중성, 이 갈등, 사랑과 의무 사이의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이제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은 루드비히 2세가 바그너를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처음으로 공연된 이후에 바그너는 세계적인 이제 오페라 극의 대가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고, 이 자기가 염원해온 음악극, 음악 연극을 줄임말이죠. 음악극을 이제 그 이상을 이제 펼쳐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또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이 처음 공연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품이 어려워서 공연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소문도 있었고,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루드비히 2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이 루드비히 2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바그너와 여기 그림이 나오지만 마틸데 베젠동크라는 이제 유부녀입니다. 이 여성과의 유부녀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랑의 어떤 고통이 이 작품 속에 사실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1849년 5월 혁명에 가담한 그 이유 때문에 체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제 바그너 자신이 이 아내를, 민나라는 아내를 남겨두고 지금의 과거 동독 지역이었던 그 드레스덴을 떠나서 스위스로 피신합니다. 쥐리로.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중에 부유한 상인인 오토 베젠동크를 만나서 이 사람이 도와준 그 별장에 머물면서 오페라 극을 작곡할 수 있었는데, 이 베젠동크 부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바그너가 이 베젠동크의 부인인 마틸데 베젠동크와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렇지만 자신의 후원자의 아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한다는 건 좀 윤리적으로 금기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과거 신화의 내용 중에 트리스탄의 전설에 이 사람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바그너가 이 오페라 극을 작곡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텍스트 보기 전에 줄거리를 안다는 느낌을 한번 봅시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켈트족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잉글랜드 브리튼 섬 자체를 이제 이전에 이제 지배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 당시에 생긴 이제 켈트의 전설을 토대로 한 그런 작품입니다. 뭐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설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어떤 이야기 패턴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 것들을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내가 원래 신화상의 전설이 하나의 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게 신화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마찬가지로 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대충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를 오페라하고 해봐 이제 상당히 봅시다.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트리스탄은 마크왕의 조카입니다. 굉장히 용맹한 기사고 아일랜드의 이제 기사인 모롤트라는 기사가 코널에 가서 코널의 조공을 요구를 합니다. 코널의 기사였던 이제 트리스탄이 이 모롤트와 결투를 해가지고 모롤트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모롤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졸데 사촌이자 이제 그 약혼자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약혼자를 죽인 원수가 되는 거죠, 트리스탄이. 근데 트리스탄이 그때 결투를 하면서 모롤트를 죽이긴 했지만 자신도 이제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근데 그걸 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의 당시 이제 공주이면서 의제였던 이졸데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이졸데의 약혼자를 트리스탄이 죽였는데 물론 이졸데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이졸데가 트리스탄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죠. 근데 이제 이졸데는 창의 모양이나 이런 걸 봐갖고 자신의 약혼자인 모롤트를 죽였다는 결국 알게 되지만 결국 무슨 알게 됩니다. 이유에서인지 아마 그때 이제 처음 이 사람이 이제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이졸데가 죽이질 못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를 못하고 정성껏 치료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트리스탄이 나중에는 자기 왕위에 이제 그 왕비로 이졸데가 간택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아일랜드로 이졸데를 데리러 오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죠. 뭐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뱃속에서 뭐 이제 오페라에서는 이제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죽기 위해서 이제 독약을 마신다는 게 잘못 마셔서 이제 사랑의 매약을 마시는 거고요. 이 전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사랑의 매약을 함께 마시고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숙부 마크 대왕, 그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국가 간에 이제 서로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막 계약 결혼 같은 게 많았죠. 그 왕족끼리도, 그죠? 그래서 자신이 어린 딸을 숙부인 마크 대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처녀가 나이든 아버지 버린 그 마크 대왕한테 무슨 연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어머니가 체험제, 어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체험제를 시녀를 통해서 이제 줍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쨌든 시녀의 실수로 이졸데와 트리스탄이 이 체험제를 마시게 되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설이 일단 가장 일반적이죠. 예. 결국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죠. 그 이졸데는 왕비가 그대로 된 거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밀월 관계를 계속합니다. 낮에는 이제 왕비고 밤에는 결국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그 외도가 계속된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들통이 납니다. 트리스탄이 추방이 됩니다. 트리스탄만 추방이 되는데 이 트리스탄이 추방된 것이 지금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브레타뉴 반도 부근인데 거기서 이제 또 이 트리스탄이 공을 세우고 그 나라의 공주, 그러니까 흰손의 이졸데라고 이제 그 이졸데와 이름이 같은 하얀 손을 가진 아마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는데 유일하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졸데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졸데를 부르러 보냈는데 성공을 하면 이제 그 배에다가 흰 돛을 달기로 하고 뭐 실패를 하면 검은 돛을 달기로 하고 됐는데 사실 이졸데를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그 흰손의 이졸데가 이제 질투를 한 거죠. 그래가 거짓말로 지금 검은 돛이라고 트리스탄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실망을 해서 크게 실망해서 죽게 되고 그 죽음을 보고 이졸데도 와서 죽었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전설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오페라와 이야기가 비슷하고 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끝 부분은. 그리고 그 전설 중에는 뭐 오버뉴 함께 이제 이졸데와 트리스탄이 함께 도망가가지고 마크왕이 이제 나중에 찾아서 살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설. 그게 지금 방금 말한 그 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줄거리입니다. 이 텍스트에서 다룬 줄거리 중에는. 근데 이제 이 전설의 내용 중에서는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잠을 잘 때, 동침을 할 때 중간에 칼을 이렇게 놓고 자서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오페라에서 이 대본을 보면은 사실 이 맛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배드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왕 몰래 두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 열정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 텍스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인 아주 육체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죠. 그런 정신적인 플라토닉한 사랑이 아니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오페라에서는 테너와 소프라노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포옹이라든가 키스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어떤 씬들은 거의 없어요. 공연을 할 때도 옛날은 지금하고 또 달랐어. 특히 주인공은 두 사람이 실제 부부가 많았다 그러죠. 워낙 이 스킨십이 많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보니까 영화 했는데 예,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영화가 이제 제가 여기에 영화에 보면은 제가 찾아봤거든요. I want him to grow old in a land where all of us are at peace. 입색이 폭스였어요. Where's home now? It's got the heart of a lion. 조금 머리 들어요. Ever since you were a boy, you've sacrificed everything for me. Did I love him like a son, or did I misuse him for my own purposes? 로메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로메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데스탄과 이졸데라는 신화가 훨씬 더 오래됐으니까 이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사실은 볼 수 있죠. 예. The king himself is scouring the coast. He'll find you. You must go. I want to know that there's more to this life, and I can't know that if they kill you. Your marriage will end 100 years of bloodshed. My marriage to another man. I'll pretend it's you. Every look he gives you, I get sicker and sicker. Tristan, and he's old. 이게 이제 영화 줄거리 소개하는 부분인데, 제가 잠깐 방금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국내 개봉했는데 뭐 한 600명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페라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노래고요. 그다음에 켈트 전설을 기초로 해갖고 이 13세기에 슈트라스부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작품을 쓴 거를 사실 지금 바그너가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슈트라스부르크는 사실 애정행각을 발각한 상태에서 추방한 걸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품을 완성을 못하고 이제 죽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작품을 완성했다는데 이 오페라에서는 사실 이제 바그너가 직접 대본을 썼기 때문에 추방 이후에 그 뒷 얘기는 바그너의 창작이라고 보셔도 돼요. 3막의 오페라고요. 공연은 거의 4시간입니다. 한 3시간 굉장히 길죠. 바그너 악극을 보는 데는 포인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달려야 됩니다. 감미롭고 아름다운 아리아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그냥 4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잠이나 자다가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 바그너의 모든 대사나 노래나 아리아들은 관현악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렇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뭐 그런 건기 그러니까 때문에 스토리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서사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도 시간도 길고, 예? 그 화장실에 미리 갔다가 보기 전에 미리 다 그 하고 가요. 중간에 보다가 화장실 가고 하기 힘듭니다. 다른 관객들도 싫어하고. 그죠? 바그너의 오페라는 관람을 하고 감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탈리아 오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감상을 해야 한다. 그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드레스덴의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 비슷한데 이제 참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 수도 없고 그 오페라 때문에 지금 빚도 있고 해가지고 스위스로 빚인 건데 쥐리로 이렇게 쥐리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때 베젠동크 부인과 베젠동크의 부인인 마틸데와 엄청난 사랑에 빠지죠. 이게 사실 이제 마틸데는 그렇게 열렬하게 빠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실제 마틸데가 이 옆에 사진도 있지만 굉장히 미인인데다가 또 시인이면서 또 작곡가기도 했어요. 바그너 시 5편으로 뭐 실제 그 가곡도 작곡을 했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둘 사이를 그 또 베젠동크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사람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금지된 이게 결국 사랑이죠. 예. 링사이클 작곡을 중단하고 이 어쨌든 이제 작품 그 쓰게 된 계기 중에 크리스탄 하나가 같은 그죠. 지급프레드고 딸은 이졸데입니다. 참 굉장한 직업의식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죠, 이 바그너가. 자, 이 오페라의 무대는 이제 이 아일랜드 섬입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켈트의 전설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켈트족이 사실은 옛날에 잉글랜드를 포함한 전체 이 브리튼 섬을 다 그 지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앵글로색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켈트족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지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부분으로 이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일랜드 섬에서 여기가 이제 그 콘월입니다. 그 잉글랜드의 제일 바닥 쪽에 있는 그 반도처럼 끝에 이제 꼬리처럼 된 그 부분이 이제 코넬 지방인데 요즘도 지금 켈트족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아일랜드에서 이제 그 코넬로 이제 그 이동하는 해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졸데는 아일랜드의 왕녀 공주였었고 이 트리스탄은 코넬의 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비를 데리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코넬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왕비가 된 해상입니다. 사람을 그죠. 그 2막은 이제 아직 코넬 왕비가 그 아니지만. 성이고 3막은 이제 트리스탄이 부상을 입고 간 게 프랑스 브레타뉴 반도의 그 빨간 부분 끝부분이 이제 이 오페라에서는 트리스탄 성이 나오죠. 트리스탄이 어릴 때 살던 그 성, 자기가 이제 그 성에 살다가 그 성을 이제 그 주민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코넬의 기사로 이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의 무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켈트의 전설이고 지금 이 켈트족의 켈트 민족의 기본적인 그 주거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맨섬 뭐 이 브레타뉴 반도 뭐 이런 게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켈트의 전설하고도 이제 그 영화가 좀 연결된 것 브래드 같아요. 피트가 자, 이 주연.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을 보면 뭐 전형적인 가고 는요 일반 이탈리아 오페라 2시간짜리 오페라가 한 3, 40페이지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굉장히 두 곡이 길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가서 조공을 요구를 하니까 트리스탄이 두 사람하고 이제 결투를 하면서 이제 모르트경을 죽입니다. 자, 이건 아까 그 줄거리 소개 때 조금 나왔죠.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그 치료를 이제 이졸데가 하게 되죠. 근데 이졸데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살려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졸데는 이제 그 오는 선상에서 마르케 왕하고 사랑도 없는 늙은 왕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무지 열받아 있었고 또 이졸데는 또 트리스탄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흠모를 했었어요. 비록 원수지만 트리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왕의 이제 신부가 될 아까 사람이니까 영화에서도 그런 표현을 할 봤지만 수가 있겠어요. 젊은 남녀니까 과거에 그 우리가 그죠? 존 칼로 같은 그런 오페라에서도 봤지만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한테 그 인정이 그렇게 쉽게 생기기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금지된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신의 왕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작품을 한번 아버지였지만 볼까요? 그 줄거리는 자막으로 좀 발매된 됐고 거는 사실 나중에 제가 음반도 유튜브에 나와 있다는 영상을 그런 올려도 내용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블럭이 돼. 영화가 사실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의 수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페라의 모든 메이저는 밀라노에 다 떼주고 로마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테아트로 자, 델로페라 로마 오페라 극장에 나와서 제가 저 자료를 찾아봤는데 로마 오페라의 밤에가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공연했던 그 사진 장면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내부입니다. 내부고 굉장하죠. 뭐 이제 밑에 관객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로마에 가면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성황이나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은 꼭 가서 관람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직접 보고 싶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제 이탈리아에 갔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이 극장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 공연을 봤는데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 사랑의 환상, 인간의 마음 어떤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 자, 요 공연 시간하고 이런 거 나오죠. 자, 요게 이렇게 한번 직접 여러분이 간 것처럼 간접적이지만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공연 시간하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어쨌든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죠. 금기시되는 거죠.
왕에게 충성해야 될 신하와 그죠? 또 왕비가 될 사람, 자기가 호위해서 가야 될 그 이 운명의 두 사람이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싹 트면서 이 두 사람을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주변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서로를 미칠 듯이 나중에 미워해서 죽이려 하는데 이 사랑의 묘약을 마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오해를 거듭하고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해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트리스탄이 비극 속에서 이제 숨지는 이졸데도 역시 그의 품에서 함께 숨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뭐 이 오페라를 본 사람이 어쨌든 사진을 올렸습니다.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이제 위에 둥근 천장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참 굉장히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 간 사람 얘기로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이 영상 캐스팅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음이탈이 좀 일어납니다. 고음에서. 헬덴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파워를 요구한 영국의 레이첼 니콜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남자 주인공은 안드레아스 샤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이 되는데 그런 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서너 시간 동안 공연을 한번 분위기를 느껴볼까요? 쉬워 보이진 않지만 자, 공연 분위기를 한번 느껴봅시다. 1막입니다. 전주. 나타나죠. 전주곡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지금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그 소리를 조금 내줄까요? 텍스트에서는 이 트리스탄과 이졸드에 나타난 광기와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게 극도로 지나치면 광기에 가까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본질과 현상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래서 박은의 창작 과정에서 가장 절정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두 남녀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랑의 유토피아, 이게 뭘까? 이 작품을 통해서 바그너가 보여주려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런 충만한 감정, 그리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그너가 가장 고귀한 묘약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묘약을 처방술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금기시된, 터부시된 사랑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랑 묘약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처방술을 도입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묘약이야말로 이 두 사람 간의 이런 어떤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최고의 어떤 발명품이 아닐까. 지금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게 소재가 돼서 그 이후에 수많은 영화나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게 다른 작품에서도 그 어떤 금기시된 사랑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상 속의 이 오늘 처방술이 여기까지고 1막부터의 본격적인 자. 내용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죠. 우리 인간의 오성, 이성과 감정, 이성과 감정은 조금 상반되는데 인간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이성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 그래서 이게 오로지 이 약에 의해서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장 이상적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그 묘약을 마시기 전과 마신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자, 우리 텍스트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맛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사랑만을 위한 묘약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달라진 현상이 과연 어떻는지 바그너가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설정했고 또 어떤 상황을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설정했는지, 광기로 사랑했는 뭐 미친 짓처럼 보이게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나오지만 진실한 사랑을 동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에게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옛날 뭐 유행가 가사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 노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압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눈물의 씨앗 이라고 이제 또 보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사랑에 의한 두 사람의 이 결합이 인생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또 지니는 의미, 또 그게 어떻게 해서 관계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게 되었을까, 뭐 이런 의문점. 또 사랑의 묘약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광기, 즉 미친 사랑이죠. 광기라면 이 미친 사랑을 사랑이 현대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수용 가능한지 아니면 수용 불가능한지, 뭐 요즘 현대사에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보죠. 그게 물론 영원하다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게 이제 좀 아쉽지만, 그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니? 변하니? 이런 대사도 있죠. 변하죠. 영원한 사랑이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변적 요건 때문에,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랑, 이것이
이건 틀림없이 낭만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환상, 우리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꿈에서나 가능한 사랑이다. 그래서 특히 바그너를 추종했던 그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있습니다. 이 니체가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통해서 니체의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철학 이론이 있지만은 니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찾자면은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성격. 디오니소스 하면 이제 술의 신, 포도주의 신애가 환락의 신이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디오니소스적 마법에 의한 그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적 마법의 한계에 대한 어떤 부정, 한계가 없다는 거죠. 또 형이상학적인 추구, 이런 것을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나는 보았다라고 니체가 이제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이제 사랑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만은,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전설과 경험 세계. 이제 이게 이 작품의 소재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토대가 되었고, 그게 이제 기사문학으로도 서해졌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배경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됐지만 켈트족의 전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세 초기의 섬나라, 영국의 그 섬나라 중에, 지금 현재 영국의 섬나라 중에 하나죠. 과거에 이 나라가 아일랜드나 아까 콘월, 스코틀랜드, 웨일스라는 이 네 개의 공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특히 콘월에는 전설적인 인물인 아드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보면 마르케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에게 트리스탄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이 마르케는 이 트리스탄을 높이 평가해서 콘월의 최고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일랜드와 콘월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일랜드는 콘월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했고, 콘월이 이에 불복해가지고 따르지 않는 거죠. 트리스탄을 사령관, 불복하니까 트리스탄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트리스탄과 아일랜드의 장수 모롤트 사이의 결투로 나중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모롤트가 결투에서 패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조공을 받으러 온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베어서 아일랜드로 돌려보내는데, 트리스탄도 부상을 입습니다.致命적인. 그래서 일단 적지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위기니까.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마법의 힘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이졸데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아까 줄거리에서도 소개됐죠. 그래서 이졸데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며 누워있는 병든 남자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트리스탄이 이 적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위험 때문에 가명을 씁니다. 원래 자기 본명인 트리스탄이 아니고 조금 비슷하지만 탄트리스라는 가명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렇지만 이졸데는 치료를 하다가 알지요. 트리스탄의 칼을 보고 켈투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거, 그리고 상당 부분 자기 애인이었던 모롤트의 머리에서 뽑아낸 칼 조각이 맞춰보니까 서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약혼자였던 모롤트를 죽인 사람이구나. 알지만은 복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 때문에 정말 일그러진 그런 어떤 얼굴로 자기 앞에 정말 뭐 거의 죽을 상태로 무방비 상태인 이런 환자를 죽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또 동정심을 느꼈고, 또 이 트리스탄의 뜨겁게 빛나는 눈을 보면서 사실은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는 건 어쩔 수 없죠, 여성으로서. 그래서 트리스탄이 이제 회복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자기 군대와 함께 자기 작은 아버지이자 국왕인 마르케가 있는 콘월로 되돌아가는데, 마르케 왕은 나이가 많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문관들이
이 정복에 성공한 아일랜드의 공주가 결혼할 것을 조언하고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청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조카 트리스탄을 아일랜드로 보내는데 이졸드는 자기 앞에 선 이 남자가 과거 자신이 치료해줬던 바로 그 탄트리스트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뭐 이름을 바꿔도 얼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트리스탄은 수많은 증인들 그 앞에서 형식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이제 이 마케 왕의 청혼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졸다가 이 패전국의 공주로서 예전에는 뭐 거절할 수 없죠. 그 뭐 수치심과 굴욕을 참으면서 트리스탄이 이끄는 배를 타고 코널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천막 속에서 이졸데가 이제 시종을 들고 있는 그런 브랑게네라는 시녀가 있는데 이 시녀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이 운명, 정말 수치스러운 굴욕감을 시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녀가 자살하려고 하는 이졸데에게 이졸데가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독약 대신에 이 시녀가 그 이졸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사랑의 약을 오히려 줍니다. 그래서 이 약은 원래 마르케 왕과 결혼한 다음에 마셔야 되는 건데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시녀가 그런데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마시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이 금지된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왕에게 발각되어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다가 바그너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있죠. 아까 그 유부녀와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음악극, 하나의 음악극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그너가 물론 그 이 유부녀 베젠동크와의 어떤 그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사랑의 감정까지 발전했는데 훗날 바그너가 엘리자 빌레라는 한 여인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에서 이 베젠동크 부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한 바가 있답니다. 그 부분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고백한 내용. 그래서 그녀는 나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사랑이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편지에서 밝혔답니다. 그래서 또 프란츠 리스트 유명한 작곡가죠. 이 리스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의 원래의 행복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든 꿈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꿈에게 기념비를 세우고자 한다. 응? 실현 불가능했던 한낱 꿈이지만 그죠? 이 오페라 극을 통해서 음악 극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꿈을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계획하게 된 동기를 이 편지에서 밝혔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부인은 민나라고 있다 했죠. 여기도 나오지만 그 원래 부인이 아무래도 편지 중에 한 통을 읽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를 눈치챕니다. 아내 민나가 남편을 아무래도 질책했고 또 이 유부녀인 마틸데와의 관계가 이 때문에 이제 냉각되고 아내는 결별을 선언하고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틸데도 역시 남편 오토가 이제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바그너가 접근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바그너가 마틸데와 함께 도망갈 생각도 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옛날에 이제 부인들은 정절 지키는 걸 중요시하죠. 마틸데의 거절 이유는 자신이 가정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윤리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정숙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원래 부인이었던 민나는 드레스덴으로 떠나고 바그너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과 이별이 야기한 어떤 감정의 혼란 속에서 바그너가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정을 추스려 가지고 마치 우리 그 고전주의에서 질풍노도, 질풍노도기를 극복하고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괴테처럼 자기의 이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입니다. 특히 베니스에서 작곡한 것은 아주 목가적이고 전형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2막입니다. 아까 우리가 1막 전주곡을 들었지만 2막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비현실적이지만 낭만적인 어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진 음악극이고 열정적이지만 이와 동시에 서정적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 음악극이 장르상 감정 드라마다 이렇게도 불려졌답니다. 감정 드라마. 그래서 이별이 남겨놓은 이런 바그너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어떤 슬픈 감정 그리고 이별의 어떤 상처 이게 바그너의 작품에서 아무래도 주인공인 트리스탄의 감정입이 트리스탄에게 감정입이 됐겠죠. 특히 그래서 트리스탄이 이제 비극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인물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이제 독일어로 슬픈이란 뜻이 트라우리히라는 단어죠. 트라우리히. 프랑스에서는 트리스테도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름에도 사실은 이런 슬픔의 뜻이 들어가 있고 이졸데라는 이름에도 왠지 비극적인 고립 상태에 빠져든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나 고립을 뜻하는 게 독일어로 이졸라치온입니다. 이졸라치온. 그죠? 이졸데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연상이 되죠. 한 여자를 사랑하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슬픈 남자와 또 결혼과 사랑 사이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여자의 고립된 상황. 이것이 이제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전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바그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베젠동크 부인과의 어떤 경험이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동영상 지금 42분인데 다는 보지 못하고 이 베젠동크 부인 좀 동안이죠. 유부녀치고는 동안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이첼 니콜스가 이제 이졸데로 나탔습니다. 1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랜드에서 이제 콘월로 가는 배 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선원이 이 리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독일 가곡인데 독일어로 리트는 독일 가곡이죠. 우리가 이제 샹송 그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칸초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지역 그 나라의 이제 이 가곡을 보통 이름들을 그렇게 다 따로 이렇게 부르는 봐요. 그 리트는 이제 독일 가곡입니다. 아일랜드 처녀의 노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졸데 얘기를 하듯이 어떤 선원 하나가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번역 가사가 밑에 있죠. 화면이 조금 햇볕 때문에 자, 제가 자꾸 비치죠.
이제 이절된 무지 열이 받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거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탄을 자기는 정성껏 치료해주고 또 트리스탄의 연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선상에서 아일랜드에서 코널로 가는 그 배선상에서 트리스탄은 자기한테 코빼기도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 이유가 이제 자기는 키를 계속 잡아야 된다지만 트리스탄도 사실 이졸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황 자신의 왕비면서 이제 숙모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얼굴을 맞댈 자기 숙부의 수가 없었던 그런 부인이 이제 왕비가 상황이죠. 돼야 되니까. 어쨌든 왕의 지시는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자신은 이제 늙은 왕하고 결혼해야 되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연마하는 트리스탄하고는 이제 맺어질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잔뜩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시녀한테 이제 가서 지금 나한테 너무 무례하지 않냐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졸데 공주역인데도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좀 체격이 우람하죠. 이 시녀도 그렇고 이 노래를 해야 되고 이 성량이 풍부한 사람들은 체격도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몸 전체에서 위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외모가 꼭 어려야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주인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시녀 이제 시녀고 트리스탄은 자신은 이제 왕비님이 될 분을 코널까지 안전하게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리를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항해 중에는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모롤트 쿠르베날 이게 이제 그 트리스탄의 충신이죠. 쿠르베날이 과거 이제 모롤트하고 있었던 얘기, 그 결투하고 뭐 죽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리트로 독일 가곡으로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Zeit, die selbst den Mond erschreckt, ein Welt, Tristan erhält, ich ruf's, du sagst und greif, wir Tafel im Korb alle Ziege zu holen, ein Heimatsschiff auf ödem Meer, da liegt und begraben. Zwei Haupt und hängt in ihren Land, als Kind Schall von Engeln an. Einer hält durchs Fall, wie der Zieg zornig kann. 그렇게 해서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리기 좀 그랬는데 이제 이 시녀가 이제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실망한 채로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졸데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과거에 누가 이제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왔었는데 자기가 치료해줬는데 그게 트리스탄이라는 그런 옛날 얘기를 지금 이 아리아로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알아차립니다. 자기 약혼자를 죽인 사람이 트리스탄입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한번 보여드리고 남은 부분 보고 싶은 분은 여기 유튜브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로 가셔서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텍스트 낭만적 베젠통크 노래에 나타난 진실한 사랑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요 남은 텍스트 마저 하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유쾌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